그 친구의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혼자 살고 있고 네버 메리드에 결혼을 아직까지 미혼이고, 그리고 그 다른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둘이 이제 종종 가끔 만나요. 저보다 이제 둘이 훨씬 더 친하니까. 근데 어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막 걔 흉을 이제 보는 거예요. 너무 자꾸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갑자기 근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태연쌤이 오늘 좀 찔리겠다. 오늘 한 50분 늦으셨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네. 자, 네. 본인의 얘기가 아니니까 얼굴 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진짜 잘 찍으셔. 숨기질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해를 했대, 처음에. 그 자기는 또 아이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애 막 맡기고 오느라고, 뭐 우리가 어째서 둘째가 열이 나서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늦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은 짜증이 팍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얘네들이 만나기로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가 난 이유는 얘가 어제 또 늦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만난 이유는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잠깐 보자. 그래, 빨리 일 처리만 하고 가면 되니까 기다릴게 했는데 40분 정도만 보면 되는데 20분 넘게 지각을 하니까 이제 얘가 확 터져가지고 네. 대화를, 이제 삶을 회복시키는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겠다는 거 안 오겠다는 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잠깐 보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 되는 건데, 야, 40분 보재놓고서 20분 늦으면 이걸 보겠다는 거니 안 보겠다는 거니? 하면서 네. 네. 대화를 딴 그렇게 데 보고 얘기해주세요. 네네. 네네. 그게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 친구가 가만히 멍하게 그걸 끝까지 듣고 있더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가 애 낳아서 너도 키워봐.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조절이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얘기를 해. 근데 내 친구는 결혼 되게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친구거든요. 그 더 화가 난 거예요.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니? 약속 어겼는데 왜 맨날 애 핑계를 대니? 하면서 둘이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미혼모분들 2기 교육, 대화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못 받고,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다음 약속 장소를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걔 하소연을 이제 제가 다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얘가 화만 난 게 아니라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마음을 저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친구의 그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면 우리 친구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네. 내가 애도 있고 그렇게 바쁜 친구인데 너무 들어보지도 않고 몰아붙였나? 네. 내가 정말 얘 말대로 아이도 안 낳아봤고 키워보지도 않아서 내가 진짜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과도하게 저한테 내가 잘못한 거니? 내가 잘못한 거니? 이 얘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올라오는 죄책감은 항상 화를 내거나 뭔가 상대한테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는 감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애들을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나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태연쌤은 어때요? 미안하죠. 그죠? 되게 네. 미안해요. 네. 재워놓고 나면 사실 제 눈에 이게 잠도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근데 엄마들의 고민이 뭔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 네. 너무 화가 났어, 그날따라. 내가 정말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얘가 이렇게 기본적인 행동도 하지 않나 싶으면 이제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재우고 나면 너무 미안해. 얘도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얘도 나도 어릴 때 하기 싫었던 것처럼 얘도 그냥 하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음번에 또 숙제를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죄책감과 책임감을 좀 명료하게 구별해보는 게 어떨까. 죄책감을 잘 다룰 때 네. 진짜 책임감을 잘 형성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이제 공감톡에 질문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또 긴 사연 올려주셨잖아요. 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문장을 정확하게 적으셔서 딱 집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네. 참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네.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고 있고 하나하나 그러게요.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도 기쁜 것 같습니다. 다 비밀글로 올리셔서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현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네. 태연쌤이 오늘 저랑 약속을 했는데 네. 한 48분, 50분 정도 늦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태연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미나실도 다 예약해놨는데 네.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태연쌤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죄책감.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거예요. 네네. 그죠? 근데 밥을 먹기로 했는데 태연쌤이 속이 되게 안 좋아. 예를 들어 오늘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네. 냉면이나 먹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속이 안 좋아서 평소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현쌤 네, 맞아요. 오늘 내가 속이 안 좋으니까 우리 따뜻한 거 먹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곱빼기 먹을게요. 그렇죠. 냉면 네네. 곱빼기. 평소에 참 좋아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왜 그러죠?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죠? 죄책감 때문에 원치 미안하니까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근데 그걸로라도 이제 덮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거예요. 네. 우리가 죄책감이 들면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 내가 싫더라도 억누르고 억압하고 상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야단칠 때에도 이 엄마가 아이한테 숙제를 왜 안 했냐고 왜 못해서 못했니? 몰라서 못했니?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화가 나면. 그죠. 너는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네가 공부를 잘해? 아니면 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잘 도와줘? 야 기본적으로 그 너 숙제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너 그것도 안 하고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우리가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풀이 죽어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울거나 엄마 밉다고 하거나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가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나랑 레고놀이 같이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니까 피곤해 죽겠는데도 한단 그죠.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쁘죠. 안 기쁘고 또 네. 싸워요. 이거 여기다 끼우라고 여기다가 설명서대로 하라고 좀. 그러네요.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명서 좀 봐. 그래도 또 화를 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대랑 관계를 맺다 보면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의 원천이 뭐냐 죄책감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에 책임지지 마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그러니까 태연쌤은 오늘 저한테 재현쌤이 불편했겠구나. 혹은 어쩜 화가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박재현이라는 사람의 화난 감정에 김태현이라는 사람은 그 감정에 책임질 이슈는 없어요. 늦은 건 잘못했지만 네. 그 감정에 네. 그거는 뭐냐면 저는 여기 오늘 태연쌤이 오기까지 제가 태연쌤만 기다렸을 것 같죠? 저는 그렇죠. 사실 일이 또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느라 저희도 회의가 덜 끝났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자, 그걸 아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요? 괜히 쫄았잖아. 그죠? 바로 그거예요. 네. 상대의 마음이 어떨 거다라고 내가 추측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회의가 없었다면, 네. 우리 연구원하고 회의가 없었다면 저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 감정의 원인을 어디다 뒀을까요? 태연쌤한테 뒀겠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히려 다행이다. 한 30분 정도까지는 다행이다.
네, 네. 그래서 30분은 아까 지금 연구원이랑 우리도 회의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거든요. 네. 화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단지 점심 먹고 다음 약속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지 걱정은 했어요. 지금도 미안하세요? 아니면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좀 안심돼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요. 네. 상대의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나 충족됐나만 한번 보라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화가 났다면 저한테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로 쓰기를 바랬던 욕구가 좌절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미안하다면 그 부분을 짚어주면 돼요. 그 태연쌤의 욕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빨리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한지를 이해받고 싶다. 네.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약속을 잡아야겠다라는 네. 행동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외로 너무나 미안해서 상대를 위해서 해주게 되는 그 행동을 상대가 꼭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해서 해주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거 바라세요? 제가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미안해가지고 눈치 보고 밥 사주고 상대방도 느끼잖아요. 그거 다 느껴요. 네. 그 얘기. 왜 그러지? 응. 근데 사실 엄마들이 죄책감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특히 워킹맘. 너무 많아요. 뭐 태교를 잘 못했다거나 뭐 아이를 낳는데 뭐 많이 시간을 못 보내줬다거나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그 죄책감으로 아이를 그냥 놀아주는데 화내고 짜증내고 자고 또다시 죄책감이 들고 와 참 그게 아주 크죠. 네네. 그러니까는 워킹맘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나는 아이한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엄마야.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엄마야. 네. 그러면 나는 과연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 뭐 잘 나가고 잘 되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나는 잘하는 게 뭐야? 그럼 우울해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애랑 앉아가지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더 괴롭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나를 블레임, 그러니까 셀프 블레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죄책감이 들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잖아요. 네. 너가 더 참았어야지. 오늘 친구가 괜히 늦은 게 아니잖아. 애 셋 키워봐. 너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았으니까 너 모르는 거야. 그 상대 입장,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으면 뻔히 그리고 그 친구가 종종 늦는 거 아니야. 네. 너도 늦게 갔으면 됐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셀프 블레임을 하다 보면 상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대등한 관계를 맺기가. 네. 그 다음부터는 굴복하게 되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나가기가 아주 쉽거든요. 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힘으로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은 태연쌤이 오늘 50분을 지각했지만 저는 화가 안 났잖아요. 네. 화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화가 안 났어요. 왜냐면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급한 일을 잘 돌보고 있었던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네. 괜찮았어요. 네. 오히려 그 회의가 맥이 끊겼을 거예요. 태연쌤이 제 시간에 왔다면. 네. 그러니까 미안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잘했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회의도 없었고 계속 기다렸다면 그렇죠. 그때는 태연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재현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내가 재현쌤의 시간도 잘 배려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못했구나. 네. 아, 내가 나빴어. 내가 약속을 지켰어야지.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저 사람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욕구, 태연쌤의 욕구, 좌절된 욕구. 나는 저 사람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서 우리 사이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싶다. 이대로 내가 못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죄책감 대신 어떤 감정을 가지면 좋을까요? 죄책감과 미안함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죄책감은 내 생각, 나를 블레임하는 생각 속에서 올라온다면 미안하다는 건 내가 당신의 욕구를 잘 보살펴주고 싶었는데 그게 나의 욕구기도 한데 내가 그걸 못했네요. 내가 재현쌤의 시간을 잘 존중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 그거를 못했네요. 왜냐면 당신의 시간을 잘 지켜주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도 있었는데 네. 내가 그걸 못했네요. 하는 네. 미안함이에요. 미안함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션이 있었잖아요. 네네.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단 엄마가 나빴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뭘 나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게요.
엄마가 너를 더 잘 배려해주고 싶었는데 그대로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이면 충분해요. 정말요. 너무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상황이 안 될 때마다 뒤틀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걸, 내가 저렇게 했으면 됐을걸, 나는 왜 이거 하나 못할까? 난 일하는 엄마인데, 난 애 있는 엄마인데 어떻게 나는 지혜가 없어서 어리숙해서 왜 내 가방 속에는 영수증이며 쓰레기며 왜 난 이럴까? 죄책감 가질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네네. 근데 이게 우울하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100%. 네. 그리고 그 우울감이 자꾸 반복되는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 트리거가 되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러니까 트리거는 그러니까 딱 촉발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오늘도 우리 애한테 제 얘기도 잘 못 들어줬네. 나는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못 듣지? 그랬는데 누가 야, 너 다른 사람 얘기 좀 잘 들어. 이러면 그게 딱 트리거가 돼서 딱 촉발이 되면서 맞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괴롭냐면, 왜 무섭냐면, 나를 비난하는 생각은 답도 없으며, 건강한 답도 안 나오지만, 한번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참 벗어나기가 또 때로는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내가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 엄마들 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엄마분들이 이거를 듣는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잘 든다는 거예요. 뭐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 말 들으면 맞아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욕구가 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지금 편안하고 싶은가, 그런 게 나한테 있구나. 그냥 그걸 찾아서 탐색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건 일반의 경우에는요,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털어버려 하면 되는데 거기에 취약한 엄마들, 취약한 분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미안하다고 말하되 나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행동한다는 게 어떤 거냐. 바로 나한테 중요한 욕구, 저 사람을 돌보고 싶은 나의 중요한 욕구를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미안하다는 감정이구나. 선생님,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 상황을 더 잘 배려하고 싶었는데 했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배려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가 아니라 배려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훨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재현쌤과의 방송을 하다 보면 한글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죠? 조사, 부사, 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에도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 3시간 동안 기다렸잖아. 3시간 밖에 기다리지 않았어. 다 뭔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국어 시간에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국어를 못했잖아. 나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런 걸 좀 가르쳐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저 정말 엄청난 걸 오늘 또 배운 것 같거든요. 죄책감 대신 나의 욕구를 발견하자. 엄마들이 죄책감을 가득 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책감. 그리고 요즘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모가 아이들한테 지금 제일 해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제시해주는 거잖아요. 불안한 사회라서 맞아요. 이제 확실한 건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뿐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렇게 좀 관점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너무 큰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네. 크고 정말 평생에 어디 가도 배울 수 없는 오늘 그런 걸 귀한 걸 배웠거든요. 엄마들 오늘도 이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가자. 와,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네. 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